안녕하세요. 소비는 얼어붙고 있고 점점 소비가 위축될 거다라고 보면 이제 거의 맞습니다. 결국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성장률은 떨어지고 지갑은 계속 말라가고 급여는 오르지 않는 시대가 이미 열렸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태에서 세금은 세금대로 또 늘어납니다. 세금이 앞으로 5년, 7년 안에 세금이 2배로 늘어나고요. 물가는 물가대로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 이제 내수가 계속 침체되면은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급감하는 게 당연하고요. 영업이익이 급감하면 신규 고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내보내는 게 당연한 수순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또 잘려나가면 또 소득이 줄어서 소비를 또 줄이는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세수도 부족해지고 세수 부족해지니까 만만한 게 직장인이라고 직장인을 상대로 계속 또 세금을 올릴 거고 이래저래 여러가지 이제 비용들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점점 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극단적인 소비를 줄이다 못해 무소비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고시장, 중고당근 당근마켓이나 아니면 번개장터 이런 것만 호황을 보이겠죠. 1인 가구들 소비를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사는 저소득 1인 가구들만 담배 사러 간다고 소주 맥주 산다고 편의점에 왔다 갔다 하겠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앞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 우리는 자세히 각종 분석 보고서를 보지 않아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자산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못 미치죠. 주식도 부동산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금융권들이 서서히 대출을 줄이고 있죠. 대출 중단하고 이미 대출을 낸 사람들에게 대출 가산금리 더 올려서 받고 그러면 사람들은 점점 더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은 더 줄어드는 거고 이제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한국의 마이너스 성장, 한국의 디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이 왜 그렇게 물가가 낮겠습니까? 안 쓰니까요. 소비를 하라고 소비 쿠폰을 뿌렸더니 그거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같은 데서 100만원씩 뿌리면은 그거 90만원, 95만원에 거래해서 그 현금화 해가지고 다시 또 저축하는 그런 곳이 일본이잖아요. 일본은 지난 잃어버린 20년, 30년 동안 극도의 공포를 느낀 겁니다. 돈을 안 모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 경제적인 죽음이 아니라 실질적인 굶어 죽는 아사가 생길 수 있음을 그들은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소비를 줄였던 겁니다. 앞으로 이제 한국에 벌어질 일이죠. 한국도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한국도 극단적인 소비를 줄이는 무소비. 요즘에 젊은 층들 사이에는 거지방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오픈 채팅방도 유행을 한다잖아요. 왜 그러겠냐? 왜 그렇게 바뀌었겠냐고요. 오죽하면 그랬겠냐고요. 그들이 보이는 모습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대응책이다, 대비책이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소비 극단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이제 삼겹살에 소주 한잔 이제 포기해야죠. 너무 비싼데 꼭 술을 먹어야겠습니까? 술 먹지 말고 그냥 혼자 운동하는 걸로 아니면 가까운 지인들 만나서 그냥 커피 한잔 하는 걸로 바꿔도 안 되냐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인식을 바꿔야겠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고 그래야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많이 힘들어지고 많이 어려워진다라고 명심해야 됩니다. 정부의 세수가 부족하다. 세수 부족하니까 담배값 올리고 궁리하는 거잖아요. 호주 25,000원, 한국 4,500원. 아주 올릴 여력이 있다. 8,000원까지 올려도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군부를 떼잖아요. 지금 빚을 낸 사람들이 최근에 6월 2일날 주택담보대출 기준 3.9에서 6.99 상단이 갑자기 7% 가까이로 올랐죠. 2023년 안에 상당금리가 8%가 되는 걸 혹은 9% 가까워지는 걸 목격하게 될 겁니다. 2024년에는요.
상단이 10% 넘어갑니다. 두 자릿수 대출금리가 생기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다중채무자들 금융노예 된다라는 건 확실한 거죠. 무려 600만 명입니다. 600만 명. 다중채무를 낸 이들이. 뭐 DSR 기준으로 얼마다? 뭐 70% 80% 넘어간다고 하죠. 뭐 벌어들인 돈을 전부 다 빚감대 써도 뭐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잡, 아르바이트 전부 다 하고 있고 이래저래 난립니다. 200만 가구 뭐 당장 무너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너무 거품이 커졌습니다. 서울 기준의 주택구입 부담지수를 봤더니 2022년 3분기가 뭐 200이 넘었죠. 4분기에 뭐 200에서 조금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뭐 거의 200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14년, 15년에 얼마였습니까? 83에서 90을 왔다 갔다 했어요. 물론 2011년에는 이제 할인 분양하고 땡처리 시작하고 이럴 때는 뭐 110, 120 막 이랬지만 뭐 2011년부터 시작해서 한 2015년까지 한 5년가량 되게 침체였죠. 앞으로 이제 그 침체를 우리가 이제 또 겪게 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23, 24, 25, 26, 27 정도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소비 줄여야죠. 자리 보존해야죠. 아무리 밀어내도 회사에서 무조건 버티고 견뎌야죠. 그래야지 다음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네 삶이 얼마나 혹독해질지는 이제 각종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수가 부족해진다. 뭐 삼성전자의 분기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다. 뭐 암담한 얘기밖에 없죠. 미국은 기준금리를 또 올린다.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들. 미국이 3.25. 그런데 6월달에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60%가 넘는다고 하죠. 두고 보자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한국에 닥칠지. 확실한 거는 뭐다. 우리네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명심 또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 불황의 소비가 늘고 있다. 라면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데 뭐 불황 속의 마케팅 전략이 무조건 싸게는 아니다. 힐링 소비를 유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힐링 소비 무슨 힐링 소비입니까? 그냥 결국 저거는 싸게 판다라는 겁니다. 싸게 판다라는 거. PB 상품이 뭡니까? 싸게 파는 거죠. 묶어 판다? 가성비 높이라. 가성비 높이다라는 결국은 싸게 판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앞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삶이 더 쉽지 않다라는 거. 명심 또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뭔가에 기대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또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